자, 3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3페이지에서 탐구자료 살펴보기를 지난 시간에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3페이지의 탐구자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있는 건 보시면은요, 금속과 금속이온의 반응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얘 어떤 애랑 되게 유사하냐면요, 이 페이지에서 보시면 우리 아연이랑 황산구리 수용액의 반응이라고 했던 탐구자료 살펴보기가 있었습니다. 얘랑 거의 일맥상통한 아이이고요. 그래서 얘는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요. 구리 코일,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생긴 애들 있죠? 구리 코일을 어디에다가 담가놨대요? 한번 학습지를 읽어보실까요? 질산 은 수용액에다가 넣어놨대요. 자, 질산은 얘 수용액이 지금 AgNO3 질산은입니다. 자, 근데 이 질산은이요, 물에 녹아있대. 그러면 이 물에 녹아있는 동안 AgNO3가 온전하게 이 상태로 존재를 할까요? 지난 시간에 황산구리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쪼개져서 존재를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자, 질산은 같은 경우에는요, Ag랑 NO3로 나뉠 건데 Ag는 몇 가? 얘는 플러스 1가로 되고요. NO3는 마이너스 1가입니다. NO3는요, 마이너스를 띠는 이온이고 얘는 뭉태기로 다녀요. 얘는 떨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대요? 구리선에 은이 석출이 되고 물은 점점 푸른색으로 변하게 된대요. 물이 점점 푸른색으로 변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푸른색을 나타내는 아이는 무엇이라고 했었나요? Cu 2 플러스 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복습. Cu5, Cu2 플러스 각각의 컬러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Cu 무슨 색? 붉은색이었어요. Cu 산화구리죠. 산화구리 무슨 색? 검은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 다음에 구리의 이온. 얘는 푸른색, 블루. 자, 이거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푸른색의 구리가 나왔고, 구리 이온이 나왔고, 자, 여기에는 Ag가 이렇게 석출이 되었대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처럼 산화환원의 반응식을 제가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이온이 나왔대. 그럼 구리가 구리 이온이 된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반응식에서 무엇이 빠져 있나요? 전자가 빠져 있겠죠. 그럼 전자가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온전한 구리에서 전자가 2개 부족한 구리가 됐어. 그러면 전자 2개를 버린 거예요. 그러면 구리가 전자를 얻었니? 잃었니? 전자를 잃어버렸죠. 그러면 얘는 산화야, 환원이야? 얘는 산화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Ag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Ag는요, 처음에 물에 녹아있을 때 Ag 플러스라는 형태로 녹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나중에 은이 되어서 석출이 되었대. 그러면 Ag의 형태로 되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자를 어느 쪽에다 몇 개를 써줘요? 왼쪽에 전자 1개 적어주면 되나요? 됐어. 자, 그러면 Ag 플러스는 전자를 잃었니, 얻었니? 전자를 얻었어. 전자를 얻으면 환원. 자, 그런데 제가 얘네를 이제 더해볼 거란 말이죠. 자, 얘를 이렇게 더할 건데, 더할 때 지금 산화되는 쪽에서는 전자가 2개 버려졌고요. 환원되는 아이한테는 전자가 1개만 얻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더할 수 있나요? 안 돼. 누군가가 버린 전자랑 누군가가 먹는 전자의 개수가 동일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전자가 2개가 돼야 되겠네? 자, 근데 전자만 두 배 해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EAG 플러스랑 EAG로 전부 다 2를 곱해주는 거.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더해 볼 건데, 화살표를 기준으로 이 화살표가 수학에서 이퀄과 같은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전자 2개씩 되어 있는 거 사라질 거고, 그러면 남은 아이들을 작성해 보면 Cu 플러스 EAG 플러스 화살표 Cu2 플러스 더하기 AG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또 뭘 이야기를 했었냐면 금속의 반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금속의 반응성은요, 누가 더 크다라고 했어요?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아이,
자, 그러면 CU2 플러스가 지금 양이온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응성을 결과적으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요. CU랑 AG 중에 누가 더 반응성이 더 큰 거야? CU가 반응성이 더 큰 거야. 자, 근데요. 앞 페이지에서 뭐 ZN이랑 구리랑 반응성을 한번 따져봤었거든? 자, ZN이랑 구리는요. ZN이 더 반응성이 크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 자, 그러면 얘네 두 개를요. 토탈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지. 누가 제일 커? 반응성이 ZN,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은. 이런 식으로 반응성을 쭈루룩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정리를 날개에다가 해주시고요. 자, 다 되셨으면 우리 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됐어?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4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산화수와 산화 환원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산화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산화수는 중요합니다. 일단 빈칸부터 채우고 시작을 할게요. 빈칸에는 산화수라고 채워줍니다. 자, 산화수는 뭘까? 산화수라는 거는요, 수가 뭘까? 물 숫자 아니야. 수는요, 숫자 할 때 수야. 어떤 수? 산화된 정도를 알려주는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것도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산화되거나 환원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값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쓸데없이 산화수를 귀찮게 뭐 할라 할까요? 왜 쓸까요? 모르겠지. 자, 우리 산화와 환원을요, 전자의 이동, 산소의 이동으로 정의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모든 화학 반응이 산소가 결합하는 반응이 있을까? 그 반응만 있을까? 아니죠. 그럼 모든 반응식에서 여러분들이 전자 이동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 아니, 슬프게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산화수라는 개념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자, 산화수라는 아이를 활용해서 산화 환원을 따지게 되면은요, 따질 수 없는 애가 없어. 다 따질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애들을 등장시킨 거야. 자, 이러한 산화수를요,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로 나누어서 어떻게 따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에서의 산화수는요, 각 이온의 전하가 그 이온의 산화수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자, 이온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아이 하나만 불러볼까? NaCl을 불렀다라고 믿고 MgO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러면 NaCl 자체는 중성이죠. 자, NA는요, 몇 가 이온이에요, NaCl에서? NA는 플러스 1, Cl은 마이너스 1. MgO에서 Mg는요, 플러스 2가 이온, O는 마이너스 2가 이온. 이거 되나요? 자, 어떨 때 그 이온이 가장 안정하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구할 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잖아. 이온결합 물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NaCl에서 NA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야. NaCl에서 Cl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MgO에서 Mg의 산화수는 플러스 2야. MgO에서 O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공유결합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공유결합 물질에서는요,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공유전자쌍을 모두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바로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물 같은 경우는 H2O고 여러분 이게 기억이 날 거야. 루이스 전자점식. 자,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두 쌍이 있습니다. 자, 원래는요, 얘네가 사이좋게 가운데서 나눠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산화수를 따질 때는 공유 전자쌍에서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아이가 전자를 싹 다 뺏어간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전기 음성도를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H랑 O 중에 누가 더 커요?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큽니다. 자, 그럼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큰데 전기 음성도가 더 큰 놈이 전자를 싹 다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한다 했죠? 자, 그러면 산소가 이 전자들을 다 가져가게 될 거야. 그럼 지금 전자 몇 개? 8개 있어요.
자, 근데 원래 산소의 원자과 전자 몇 개? 6개야. 그럼 얘는 지금 전자가 몇 개 더 추가됐어? 2개 더 추가됐죠. 그러면 우리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마이너스 2다. 됐어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H는요, 원래 원자과 전자가 1이었어. 1개였어. 근데 얘가 지금 전기 음성도가 작아서 전자를 다 뺏겨버렸네? 그럼 얘는 지금 어떤 상태야? 플러스 1. 얘도 플러스 1. 이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H의 산화수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에서 방금 전자를 싹 다 뺏긴 거, 혹은 전자를 다 가져간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H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고요. O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럼 암모니아 NH3로 봅시다. 자, NH3 같은 경우에는 공유 전자쌍이 지금 3쌍을 가지고 있고요. 전기 음성도를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H와 N 중에서 N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클 겁니다. 그러면 이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들 N이 모두 다 가져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N의 지금 전자가 몇 개? 8개. 자, 근데 원래 N의 원자과 전자 몇 개? 5개. 그럼 얘 지금 몇 개 더 전자를 갖고 있어? 전자 3개를 더 갖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3. 옆에 있는 H는 원래 원자과 전자가 각각 1이었는데 전자를 모두 다 뺏겨버렸네. 플러스 1씩이겠네. 자, 그래서 H의 산화수는 이때 플러스 1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N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3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과학 돋보기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과학 돋보기는 여태까지 했던 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한번 해본 거야. 자, 제가 말하는 거 밑줄 치면서 한번 정리하면은 편할 겁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은 산화수는 이온의 전하와 같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결합 물질에서는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로 공유 전자쌍이 완전히 이동한다고 가정할 때 전하로 정의한다. 그래서 이처럼 뒤에는 결론입니다. 산화수는 모든 물질에서 정의될 수가 있으며 어떤 물질에서 원자과 전자를 얻거나 잃은 정도를 나타내는 가상적인 전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 됐어요? 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5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5페이지로 넘어와 봤으면은요, 산화수 규칙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산화수 규칙은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얘네들을 암기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산화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산화수 규칙이라는 건요, 산화수가 절대적으로 어떠한 예를 들어 H는 플러스 1, H2는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숫자가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몇몇 아이들은 규칙적으로 일정한 숫자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번부터 8번까지의 규칙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5페이지 과학 돋보기에 있는 내용인데 칠판에 친구들이랑 했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본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고 똑같이 제가 부탁을 해서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필기 하실 거는 옆에다가 날개에다가 필기를 해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요. 처음에 원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원소가 뭘까? 원소라는 것은요. 제가 이미 다 적어놨어요. 한 종류로 구성된 물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아이들은요. 구리, 은, H2, Cl2, O2 같은 것들이 있어요. 즉,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아이들이고요. 얘네들은 한 가지 종류로 이루어졌는데 2개씩 붙어있는 애지. 자, 그러면 HCl. 잘 안 보이네. 자, HCl. 얘 원소예요? 아니, 왜? 2가지 물질이잖아.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아이들은 산화수가 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고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1원자 이온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단 1원자니까 원자는 한 개일 거야. 그 다음에 이온이어야 돼. 자, 아까 위에서 CU는 CU 2+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AG는 AG+, 그 다음에 2페이지에서 배웠던 거 아연, ZN은 ZN 2+로 되는 경향이 많으니 1원자 이온이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자, 얘네들은요, 산화수가 어떻대요? 이온의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얘 이온의 전하가 얼마야?
플러스 2죠. 그래서 산화수는 플러스 2. 자, Ag 플러스의 전하는 플러스죠. 플러스 1. Zn은요. 2 플러스니까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화합물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화합물은 그럼 뭐야? 화합물은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물질을 의미를 합니다. 이때 화합물은 전기적 중성을 띠고 있어야 해요. 자, H2O와 NaCl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아직 H와 O의 산화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H2O에서요, H라는 아이의 산화수가 있을 거야. 그치? H의 산화수를 써줘. 근데 H가 이때 몇 개 들어있어? 2개지. 곱하기 2를 해. 그 다음에 남은 게 뭐가 있어? 산소가 있네. 산소의 산화수까지 해서 싹 다 더해. 그럼 얼마가 된다고? 0이 나온다고. 왜? 전기적 중성이니까. 됐어요? 자, NaCl도 한번 볼까? NaCl도 마찬가지로 Na의 산화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Cl의 산화수가 있을 거야. 얘네 두 개를 다 더했을 때 전기적 중성이니까 산화수가 0이 되더라. 토탈 산화수는 0이더라. 라는 게 3번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4번 다원자 이온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원자 이온은 뭐냐면 다원자, 많을 다자죠. 원자가 많은 이온이야. 자, 쉽게 말해서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했을 때 얘네들은 뭉텅이로 다니는 아이들이야. 얘네들은 떨어질 수 없어. 이렇게 했던 얘들이 대표적으로 SO4-와 NO3-가 있었습니다. 자, 아까 3번 화합물 셌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따져보게 되면은요. SO4-에서 S의 산화수와 O의 산화수, 근데 O가 4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4 한 것들을 모두 더했을 때 몇이 나와야 돼? 0이 아니라 이번에는요. 위에 써있는 전하량만큼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NO3-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NO3- 같은 경우에는요. N의 산화수가 있을 거고 거기다가 O의 산화수 곱하기 3을 하고 얘네들을 더해요. 그러면 얼마? 전하량인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더라. 3번과 4번 아마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1족 금속 원자와 2족 금속 원자가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1족 금속 원자의 대표적인 예시들이 뭐가 있을까? 이미 다 적혀 있겠지만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습니다. 자, H, 수소는요 비금속이에요. 자, 얘네들은요 산화수가 플러스 1입니다. 자, 이거를 일일이 산화수가 1이다 이렇게 외우기 힘드니까 자, 1족 금속 원자 Li는요 어떤 이온이 되기 쉬워요? 원자과 전자 한 개를 잃어서 Li 플러스가 되는 게 유리하죠. 그게 더 안정해지는 거니까. 자, NA도 플러스, K도 플러스가 되는 게 안정해질 거예요. 그때 플러스 1가죠? 그래서 산화수도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외우기가 쉬워요. 이족 금속 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족 금속 원자 같은 경우에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이 있겠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B, E+, Mg, E+, Ca, E+가 되기가 쉬우므로 얘네 산화수도 플러스 2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암기하기가 좀 쉽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6번으로 넘어가시면요. 6번은 별표입니다. 왜냐면 F는 죽었다 깨나도 누구와 결합을 하더라도 항상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자, 그럼 이제 7번과 8번은요. 예외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7번은 처음에 이제 H의 산화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5번에서 1족 금속 원자와 2족 금속 원자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몇 가의 이온을 갖고 있는지 생각할 산화수 따지기가 쉽다고 했지. 자, 그럼 H의 산화수 주로 몇일까? H는 주로 H 플러스가 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플러스 1인 경우가 많아. 그런데 예외가 있다라고 했어. 언제래? 금속의 수소 화합물에서는 금속과 수소가 결합된 화합물에서는 마이너스 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속 플러스 수소의 경우에는 LiH, BeH2 같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자, 한번 살펴보면 1번부터 8번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위에 첫 번째 순서로 갈수록 위에 있는 번호일수록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위에 그러니까 원소가 가장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규칙이 1번인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자, 그러면 H의 산화수를 따지기 전에 일족 금속 원자가 5번에 먼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얘를 플러스 1이라고 따져주시면은요. 얘는요, LiH는요, 전기적 중성이죠. 그럼 H의 산화수까지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H의 산화수는 몇이야?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BH2도 한번 봅시다. BH2 전기적 중성이죠. 그러면 산화수를 싹 다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될 거야. 자, B는요, 5번에서 아까 산화수가 몇이라고? 플러스 2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플러스 2인데요. 그러면 H2가 마이너스 2를 떼어야지 더해서 0이 되겠죠. 됐어? 자, 근데 마이너스 2인데 이 마이너스 2가요. H가 2개일 때잖아. 그럼 H 한 개당은 산화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어? 자, 그럼 이제 8번으로 넘어가요. 8번에서는요, 산소의 산화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산소의 산화수는요, 아까 5번 따질 때처럼 해보면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인 경우가 가장 많을 거야. 그런데 예외가 또 있어요. 과산화물과 플루오린화, 산소, 뭐 이런 물질들이 있죠. 자, 과산화물이 뭘까? 과산화물은요, 산소가 과하게 있는 물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예시로는요, 과산화수소 H2O2가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 얘밖에 안 나올 거예요. 자, H와 O 중에서 H의 우선순위가 더 높죠. 7번에서 등장했으니까. 자, H 플러스 1가일 거야. 산화수가 플러스 1이야. 자, 근데 H가 2개 있네. 그러면 플러스 2야. 근데 얘네가 전체적으로 전기적 중성이죠. 그러면 더해서 0이 돼야 돼. 그러면 O 2개일 때 마이너스 2야. 그러면 O 1개일 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되겠더라. 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이제 플루오린이랑 더해져 있을 때 OF2랑 O2F2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F는 죽었다 깨나도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F가 2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와. 자, 근데 전기적 중성이니까 더해서 0이 나와야 돼요. 자, O는요,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갖게 될 거예요. O2F2도 한번 봅시다. F는 죽었다 깨나도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2개니까 곱하기 2 해주고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얘네 O2F2가 전체적으로 전기적 중성이기 때문에 더해서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O 2개일 때가 플러스 2인데 O 1개씩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럼 플러스 1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두 번째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은 카톡으로 질문해 주시길 바래요. 수고했어요.